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책 리뷰 겸 책 추천 영상을 준비했어요.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이 책은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인 기분 부전 장애와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작가가 정신과 전문의와의 나눈 12주간의 대화를 엮은 책이에요. 작가님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 기분 부전 장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참을 수 없이 울적한 순간에도 친구들의 농담에 웃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다가 또 배가 고파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것처럼 지독히 우울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애매한 기분이 지속되는 상태를 기분 부전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사적일 수도 있는 다른 사람의 치료 과정에 너무나 공감이 간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힘이 들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다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나만 유난을 떠는 걸까? 그럴 때 누군가 나와 비슷한, 어쩌면 더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던 내용을 짧게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책에서 이것이 의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태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벗어나면 자율성을 얻지만 불안감과 공허함이 쌓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는 연인의 사례를 들어 이 딜레마를 얘기하곤 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피터 홀린스 작가의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저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참 모순적이죠?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SNS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진짜로 혼자이고 싶진 않아서 주기적으로 먼저 모임을 잡는 편입니다. 보통 대학 때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곤 하는데, 한 달 동안 1도 연락이 없다가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 라면서 약속을 잡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만나서 그동안 못 나눈 얘기,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밤새도록 공유하고 또 한 달 동안은 연락을 안 합니다. 정말 웃기죠? 친구가 없는 건 싫고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또 너무 친하기는 싫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저란 사람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만약에 그런 관계를 유지해주는 친구들이 없다면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제가 그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저와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라는 책은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룬 책인데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단순히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자세히 이해하고 더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거든요. 저와 비슷하게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은 분이 계시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는 강박까지 있어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웃기고 싶고 관심받고 싶을 때는 또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스스로 자책하고. 이 부분에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공감을 해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사실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고 말하곤 하죠. 이런 거짓말들은 너무도 작고 일상적이어서 들킬 염려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정말 싫었어요. 다른 사람의 힘듦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정작 스스로는 남한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작가님은 책에서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처럼 힘이 들 땐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투정도 부리고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자꾸 숨기고 감추고 하면 나중에 골마 터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꼭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작가분처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심리상담을 좀 받았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였죠. 최후의 보루처럼 찾았던 교내 심리상담센터에서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에서 얻게 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상대방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그 다음은 각자의 몫이죠.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관계를 유지할지 말이에요. 서점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즈음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데 요즘은 부쩍 위로와 관련된 책들이 많아졌어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 그대로 좋은 사람이다. 와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책들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아무래도 삶이 힘든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류의 책들을 안 읽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처럼 어쩌면 이런 책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는 거라도 계속해서 스스로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까먹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달리 힘든 순간이 오면 일부러 이런 류의 책들을 읽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괜찮다고, 지금 그대로 괜찮다고 말이에요. 이전에 업로드했던 조조 모예스의 미비포유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수 하나가 너 자신을 규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스럽고 그럴 때는 그래도 괜찮다고 자책하는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 그럼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정신과 전문의의 말을 전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좌절을 겪고 낙담하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본인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